네,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을 이끌고 있는 암호화폐 수장입니다. 데이비드 sak스인데요. 이 크립토 차르라 그러죠. 이 차르는 공식 직함은 아니고 비공식 용어입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뭐 군주, 뭐 황제, 뭐 요 정도가 될까요? 네, 조금 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좀 이상한데 미국에서는 이런 특정 주제에서 이 광범위한 권한을 받은 아주 고위급 관리를 비공식 용어로 차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에서는 이 크립토 차르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죠. 자,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면서 특히나 이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 데이비드 sak스 크립토 차르가 어떤 말을 하는지 계속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만큼 리플의 가격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이번에 이 CNBC와의 인터뷰 내용 굉장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인터뷰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요. The feasibility of a Bitcoin reserve, you said that's being studied. It's one of the first things that's on the table here. What goes into that process? Is that something that would be standalone, or is that something that could potentially be tucked into, say, a sovereign wealth fund, which has been the speculation today on the heels of that executive order? I guess it's possible that the sovereign wealth fund could decide that they want to make Bitcoin or digital assets part of its portfolio. You're going to have to ask the incoming Commerce Secretary Howard Lutnick about that. The item that President Trump asked our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s to study is whether it's feasible to create either a Bitcoin reserve or some sort of digital asset stockpile. And so we're going to be looking at that question. We haven't committed yet to doing it, but it's one of the first things we're going to be looking at. 네, 이번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좀 우리가 깊이 분석해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고요. 예전에 또 우리 데이비드 sak스가 발언했던 내용을 좀 보면요. 이 최우선순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라고 밝혀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의 마련 그리고 이제 통과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바 있죠. 이 데이비드 sak스는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의 국제적인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아주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건 바로 최근에 나온 이 리플, 리플의 RLUSD죠. 자, 이 리플의 RLUSD가 US 달러의 국제적인 그런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데이비드 sak스의 발언 역시 리플의 RLUSD를 상당 부분 의식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오늘 이 CNBC와의 인터뷰 내용 잘 우리가 한번 보면요. 자, 일단은 이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키는 그 결정은 상무부의 하워드 로트닉 상무장관이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내용 지시사항을 이야기했죠. 디지털 자산 실무그룹의 검토를 요청했다. 어떤 검토를? 일종의 디지털 자산 비축을 만드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하느냐? 요거를 지금 검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데이비드 sak스는 실행이 확정된 것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사항들 중 하나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장 좀 시급한 건 미리 밝힌 바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디지털 자산의 국부펀드 포함 결정이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국부펀드가 이 디지털 자산을 매입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하자면요. 어떤 디지털 자산들이 포함이 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죠? 자,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리플은 채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근거가 중요하겠죠. 그 근거 관련해서도 제가 또 이렇게 계속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은 좀 우선 이렇게 이런 내용의 좀 뉴스가 나왔었어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뉴스인데요. 트럼프 암호화폐 전략 자산은 아마 비트코인이 우선시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좀 자세히 보면요. 자, 17일 뉴욕 증시와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 뉴스에 따르면 마틴스 벤키티스 그래비티팀 공동 창업자 겸 CEO는 자, 비트코인이 전략 자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포함의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하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또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자, XRP 리플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간다. 요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질투예요, 질투. 배가 아픈 거죠. 남잘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과거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법정화폐를 도입했죠. 그 당시 고문이었던 샘슨 모우란 인물이 있습니다. 요 인물이 XRP가 미국의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요것도 역시나 배가 아파서 그러는 겁니다. 자, 또 보시면요. 모우의 비판이 계속되면서
리플의 미래와 정부의 암호화폐 준비금 정책에 대한 논쟁이 더욱 뜨거워진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냐? 뉴욕포스트에서요. 트럼프 당선인이 1월 20일 취임 직후 미국 우선 전략 비축을 구축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USDC 등 4개의 암호화폐로 확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리플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XRP. 자, 그러면요. 요 리플의 전략 자산 채택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근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저랑 생각이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댓글에다가 우리 다 함께 리플 채택을 좀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또 우리가 이런 또 하나의 또 응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는요 영상에서 또 전에도 한번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 가장 또 중요시 여겨봐야 될 인물 누가 있죠? 네, 역시나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입니다.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지금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제가 요것도 한번 지난 영상에서 안내를 드렸는데, 요 팀 스캇, 이 팀 스캇 의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자, SEC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 SEC의 잘못을 바로잡고 앞으로 더 암호화폐 기업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 그런 정책 방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SEC를 꼭 집어서 비판을 합니다. 자, 이 SEC와 지금 가장 적대적인 관계 누가 있나요? 네, 리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해 봐야 할 만한 그런 또 발언을 하죠. 바로 이 소비자 선택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소비자 선택권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리플과 SEC가 지금 가장 싸우고 있는 부분. 네. 리플이 결국 증권이냐 상품이냐? 네. 요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팀 스캇이 소비자 선택권을 얘기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다. 자, 이런 거 저런 거를 나라가 정부가 규제 기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그건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 이런 발언들 다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전략 자산, 만약에 비트코인이 전략 자산으로 채택이 된다면 리플도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엄청나게 지금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임명이 남아있죠. 그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지금 정치적인 이런 거물들, 팀 스캇을 비롯해서 이런 정말 정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로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역시나 암호화폐 자문위원회에 임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리플한테는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움직임입니다. 자, 갈링하우스가 지금 자문위원회에 임명이 되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만큼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정책에서만큼은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한테 직접적으로 정책 조언을 할 수 있고요. 정책 수립에까지 관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리플 소송에도 직접적인 관여는 아니더라도 어떤 방향성은 이렇게 주물럭거릴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리플의 가격 지금 하락 조정이 나와도 어느 정도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이렇게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금 또 이런 반등이 나오면서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리플 앞으로 엄청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는데요. 네, 지금 오늘은 살짝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4,116원 이 정도인데요.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박스권 구간에서 대략적인 한 중심 요 정도는 아마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조정이 나와도 요 박스권 요 상단에 있는 요 가격권에서 지지세가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이렇게 나와줬죠. 그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앞으로의 흐름 당연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당연히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호재 또 중장기적인 그런 호재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좀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 브래드의 자문위원회 임명입니다. 요거는요, 저도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요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곧 아마 이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자산 채택입니다. 자, 이 전략자산 채택이 되면 엄청난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물론 근데 이게 논의가 하루아침에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뭐 그다음에 또 다들 알고 계시는 뭐 SEC와의 소송이라든지 또 이 ETF 승인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요거 자문위원회 임명이 뭐 언제 되느냐 구체적인 그런 날짜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 지금 대략적인 그런 흐름을 좀 잡아볼 수 있겠죠. 특히나 제가 지금 가장 좀 차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죠. 바로 여기 선 보이시잖아요. 네, 이게 이제 슈퍼 트렌드라는 그런 보조 지표인데 이게 상당히 잘 맞습니다. 네, 요거 좀 제가 설정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설정값도 말씀을 드리죠. 네, 설정값은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려면은 이렇게 30-3으로 세팅을 해놓고 보시면 상당히 좀 보시기가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업비트나 뭐 빗썸에서 요 지표 있죠. 요 지표를 누르시고 여기다 그냥 슈퍼라고만 치시면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요 보조 지표 요거 그냥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상세 설정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길이는 30, 팩터는 3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우리가 어떤 신호들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요 상황에서 요 지금 빨간색, 요 빨간색이 나오면요 일단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초록색 구간이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도 빨간 선으로 바뀌면서 조정 구간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올 것이다라는 신호를 주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요 신호를 받고 나서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요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다시금 요 선은 녹색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고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자문위원회 임명 소식이 전해지면서 요거를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요때 보셔도요 지금 요 초록색 요때서부터 쭉 강한 상승을 보였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신호가 나왔던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뭐 몇 퍼센트 상승을 한 건가요? 이때 제가 또 영상 보시면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또 요 신호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거의 한 400% 가까운 그런 상승을 보였고요. 자, 이게 보시면은 뭐 이럴 때 요런 구간에서는 신호가 안 나오죠, 그죠? 이렇게 초록색 선으로 바뀌면서 요런 신호가 나올 때 그때 우리가 또 추가적인 추세적인 그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자문위원회 임명이고요.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가장 리플이 집중하고 있는 RWA 이쪽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특히나 또 이 웹3 이 웹3 관련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좀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2025년 리플은요 굉장히 이 웹 3.0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리플 하나만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이 리플이 집중하고 있는 이 생태계, 그런 이 생태계 쪽에도 좀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리플은요 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좀 더 크게 하고 적은 비중은 단기 급등 기대감이 살아있는 그런 코인에 투자를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웹 3.0 생태계에 지금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강한 급등이 예상되는 코인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요. 네, 바로 요 코인입니다. 지금 요렇게 보시듯이 똑같이 이렇게 아까 리플의 급등이 나오기 직전 나왔던 이 매수 신호, 이 매수 신호가 나온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거래량,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갑자기 유입이 됐죠. 이게 거래량 없이 만약에 이렇게 신호가 나올 때도 간혹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패스를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거래량이 같이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특히나 이 코인은요 웹3 생태계에 속해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지금 현재 XRP도요 웹3 전환에 굉장한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 웹3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한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이제 리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집중하는 건 이 웹3와 RLUSD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플은 웹3 인프라에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비전 있는 팀과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리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웹3 생태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강한 급등이 예상되는 요 코인을 제가 좀 우리 구독자님들께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요게 이제 리플은 좀 비중을 좀 크게 하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런 코인들은 단기적인 좀 흐름을 우리가 기대하는 코인들이니까 비중을 좀 적게 해놓고 높은 수익률 를 기대하면서 관심을 좀 가져보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트에서 지금 현재 급등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당장 좀 하루 이틀 안에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 그 리플 급등 때도 제 영상 보시면 이 차트 신호 무시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요 코인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보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단기로 좀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좀 단기적인 수익을 내보려는 구독자님들은 요번 기회를 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무료로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네,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와요. 이 카톡 링크를 클릭하시면 네, 바로 저한테 카톡 메시지를 보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숫자 8 적으시고요. 네, 급등 코인 이렇게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웹3 코인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바로 요 코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차트도 제가 이렇게 띄워놨으니까 네, 요 차트랑 비교하면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요런 구간, 지금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가 가능한데 요게 먼저 좀 급등을 해버리거나 그런다면 그때는 저도 공유드리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으로 요 코인 어떤 코인인지 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